예, 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별로 희망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 휴일이지만 또 저희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되죠. 4.15 총선 이후 야당에서는 아주 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금배지가 빼앗겼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미래통합당은 침묵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귀도 기울이지 않는 아예 정치적인 입장을 대체 저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를 이런 상황에 빠져 있죠. 국민들이 금배지를 되찾아 주겠다는데 한사코 싫다는 사람들, 참 괴상하기 짝이 없는 괴상하기 짝이 없는 야당이죠. 이런 야당을 봐온 적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보수 애국 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인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젊은 친구 이준석, 그 친구가 대체 왜 그렇게 젊은 보수가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인생 경험도 많지 않은 친구가 이곳저곳에서 엉뚱한 소리를 지나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고요. 지금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대구에서 붙은 홍준표 의원, 붙은 건 좋지만 경상도 사람이 대구에서 붙은 걸 갖고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자부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대구에서 붙은 게 그렇게 자랑할 일입니까? 떨어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무슨 치열한 지역구에 나와서 붙은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거물을 깨부순 것도 아니고 지 터전에 가서 지가 대구에서 붙은 걸 가지고 참 이런 무슨 대단한 승전번호 올린 것처럼 이렇게 쉬지 않고 조롱과 분파 행위를 하는 그런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준석이나 홍준표보다 더 골 때리는 사람이 김세연이에요. 부산에서 삼선인가를 한 48세의 10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 저는 그 부산 동래 금정 지역에서 35년간 살고 51년째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한 진짜 TV 애청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 부산 동래구가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행정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래구가 점점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분구가 돼서 나가면서 지금은 조그마한 지역으로 남았죠. 하지만 이 부산의 동래라는 지역구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부산 시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좀 상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죠. 동네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임진왜란 때 동네 부사 누굽니까? 송상현. 왜군을 맞아서 끝까지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분이죠. 임진왜란 초기에 보면은 뭐 정발이라든가 송상현 이런 분들이 부족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외의 대군을 맞아서 치열하게 목숨을 바쳐 싸운 것이죠. 자, 김세연 의원의 할아버지를 보면은 김도근 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일제시대부터 고무 관련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모았죠.
일제시대 때 고무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모았다 그러면 반일 독립투사는 아니었겠죠. 일제시대 때 고무 관련 사업을 해서 돈을 그렇게 모았다 그러면 뭐 친일파라고 꼭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반일 독립투사라고 단정하기는 더 어렵죠. 그리고 동래구에는 원래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대부분이 골수 친일파였대요. 그리고 80년대에 이제 그 부자들끼리 모이는 로타리라는 로타리 클럽 아시죠?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거 보면 대다수가 친일파들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그 김세현 의원의 할아버지인 김도구는 얼마나 땅이 많은지 자기 땅만 밟고도 목적지에 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고 머리 또한 뛰어났다고 하죠. 그의 아들이 바로 김진재 의원이에요. 김진재 의원은 좋게 말하면 아주 착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모자랐다고 하죠. 똑똑한 형은 아니었는데 김도근 김진재 전 의원의 아버지인 김도근 즉 김세현의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기업을 맡기기에는 좀 부족해서 차라리 정치를 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정치인의 힘으로 가산과 기업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등만 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2등도 못했죠. 그리고 13대 총선에서 동래구에서 금정구가 분구되면서 새로 생긴 금정구의 공천을 받아서 물량 위주의 정치 공세를 폈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다리 놓기, 도로 포장해주기, 없는 도로 만들어주기 해갖고 그 엄청난 재산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산 것이죠. 심지어 비누, 우산, 수건 이런 것을 노인회나 이런데 마구잡이로 뿌리고 또 경로당에 소고기 잔치를 벌여갖고 노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죠. 이 제보자에 따르면 고교 시절에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물통에 꽂아 놓는데 절반이 바로 국회의원 김진재의 우산이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지역이 절반은 금정구고 절반은 동래구이기 때문에 금정구는 전부 김진재 씨의 우산 쓰고 다녔다고 하죠.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렸는지 알 수 있죠. 김진재는 자기 아버지인 김도근의 뜻에 따라 국정활동을 위주로 사업을 하면서 회사는 아버지가 했대요. 그래서 김진재 전 의원이 돌아가실 때까지 회장 직함을 달아보지 못하고 부회장 직함에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인 김세현이가 공천을 못 받고 금정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모든 구민들은 김세현이 당연히 당선됐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진재, 자기 부친인 김진재 전 의원이 워낙 돈을 많이 뿌려놔서 이렇게 자기 동네를 살핀 것에 대해서 보답하자 뭐 이런 마음이 생겼죠. 즉 지금의 김세현이 있는 것은 김세현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의 덕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김세현이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고무벨트라는 회사가 뭐 그냥 중소기업 아니냐 라고 하는데 동일고무벨트는 현대 기아자동차의 1차 벤더인데다가 일제시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고무벨트를 독점했던 사업체고 현재도 고무벨트계에서 최대의 업체입니다.
예. 김세연의 부친과 조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망을 했는데, 김세연은 그런 조부와 아버지의 덕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뜬금없이 이번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기고 공천까지 개입했죠. 4.15 총선 때 야당이 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실패한 것이 김영호와 김세연의 공천 독점, 자기 사람 심어놓기,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물론 사전선거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개표 과정의 의혹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큰 잘못은 공천 과정에서 엉터리 공천을 해갖고 보수를 뭉치게 하기는커녕 자기들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참패한 야당을 두고 김세연은 마치 자신이 무슨 구세주의냐, 아니면 공정한 평론가이냐, 자신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저런 야당은 망해야 된다. 저런 야당이 누가 만들었던 야당입니까? 저런 야당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세연 아닙니까? 제가 원래 남의 집안 족보 캐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족보 캐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캐면은 다 파요. 예. 예전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그 집안도 대표적인 친일 집안이죠. 그 할아버지가 이완영보다 더 높은 직책을 지냈으니 뭐 그건 뻔한 것이죠. 본인도 스스로 인정했고. 그러나 지금 와서 우리가 친일파가 어떻고 뭐 반일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거사를 또 화제에 올리는 것은 그게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서 제가 참고 있었는데, 김세연처럼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고 무슨 부산시장에 출마를 고려하네, 차기 대통령 후보에 어쩌고저쩌고 하네 하면서 가뜩이나 축대가 무너진 야당을 쥐고 흔들고 하는 작태는 그냥 두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뭔가 필사적으로 싸움이나 해보고 졌으면 저희가 그래도 박수라도 쳐주죠. 마음속으로 그래도 저 사람은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했어. 전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적군의 화살을 배 앞쪽으로 맞은 사람은 싸우다 죽은 사람이고요, 등 뒤에 맞은 사람은 도망치다 죽은 사람이에요. 같은 전사지만 대우가 달라져야 되죠. 앞으로 전진하다가 용감하게 싸우던 사람하고 도망치다 죽은 사람하고 가치가 같을 수는 있습니까? 굳이 비유하면 김세연이는 등 뒤에 화살 맞고 지금 와서 배에 화살 맞은 사람들 보고 저런 당은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김세연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야당 망해라라고 지금 조사를 지내야 돼요? 동일 고무벨트에다가 야당 올려놓고 계속 망할 때까지 돌려요? 이 인간들이 보자 하니까 지들은 뭐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제시대 때 고무장사 해갖고 떼돈 벌었으면 그 친일파니 뭐예요? 참. 얼마 시간 걸리지도 않아, 이런 거 캐는 데는. 뭐, 김무성이 아버지도 뭐, 뻔하죠. 아버진가 할아버진가, 김용주라고. 거기도 친일파잖아요.
지금은 독립운동과 비슷하게 윤색을 시켰지만. 이런 자신의 가게가 안 나올 줄 알았습니까? 졌으면은 당분간은 자신들을 밀어준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에서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좋다고 지금 부채질하고 있죠. 불난 집에 빨리 망해라 망해라. 그럼 망하면 지 돈으로 그 건물 새로 지어서 자기 당 만들려고요? 만들긴 개뿔 뭘 만들어요. 만들기는 초상집에 염장 치는 식으로 가뜩이나 실망에 빠진 애국 보수 시민들 뚜껑 열리게 하는 거죠. 입 다물 사람들은 좀 입을 닫아주세요. 특히 이준석, 김세현, 홍준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시점입니까? 냉정하게 패인을 분석하고 새롭게 사람들을 모아서 재건을 해나가야죠. 홍수 때 계곡에 휩쓸려 들어가면 천막 치고 계속 살 겁니까? 다시 기운을 내서 재건을 해야죠. 근데 재건할 생각은 뭐 안 하고 마치 남의 잔치에 땡깡 놓듯이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그 소리가 집단에는 그 양심적인 소리로 들리겠지만 보는 사람들 눈에는 짜증나게 그지없는 얘기죠. 나는 김세현이가 직장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자기 돈으로 노동해서 밥 먹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자기 돈으로 벌어서 밥 먹은 적 있으면 제가 정정보도 해드릴게요. 제발 좀 정신들 차리고 오죽하면 국민들이 지금 사전 선거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개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온갖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 끼어들 여지가 아니면 차라리 침묵이라도 하고 있던가. 매번 엉뚱한 소리들 해갖고 가뜩이나 우울한데 신경질 나게 만들죠. 노블리스면은 오블리주 해야죠. 오블리주가 뭡니까? 오블리게이션이죠. 의무. 직책이 높을수록 재산 형성이 재산이 많을수록 뭔가 더 자신의 의무를 지키고 하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노블리스도 아닌 주제에 오블리주까지 안 해? 이래서 제가 이번 선거 직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파이터들로 구성해라.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판을 짜라. 그리고 모든 애국봇을 다 뭉치게 비례대표라도 몇 석씩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돼서 나가라. 결국은 뭐예요? 비례대표 단 인간들이 이번 선거에서 한마디라도 하는 거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비례대표 단 인간들이? 그냥 그 배지 달았다고 좋아서 축하 파티나 열고 다녔겠죠. 뭐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 쓴소리 한마디 했냐고요. 저같이 괜히 혼자 앞서서 나가다가 소송만 직사게 당하고 참나 바보처럼 사는 거죠. 바보처럼 소송만 직사게 당하고 근데 한나라당 미래통합당 관심도 없어. 저놈들 소송 당하고 말고 우리랑 다른 문제야. 뭐가 그게 관심이 없어야 될 문제예요. 지들은 그냥 누가 밥상 차려주면 찹쌀 고기 반찬 집어먹는데 바쁘고 그거 앞서서 장작 패서 불 때우고 쌀 씻어서 안 치고
산과 들에서 나물 뜯어오고 밥상 차리는데 땀 뻘뻘 흘린 사람들은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들만 잘났다. 에이구. 한심하게 짝이 없죠. 마치 시대의 양심인 양. 이것들이 무슨 야당인지 아니면 관전평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죠. 선거를 종편 해설로 생각하고 있어요. 종편 해설가로. 그럼 니들이 깨끗해 보이냐? 한심한 인간들아. 깨끗해 보여? 중립적으로 보여 그게? 선거에 중립이 어딨어.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게 선거지. 에이구,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인간들만 나와서 또 눈치 보고, 예, 다음에 뭐 해 먹을까 이거만 궁리하고 있고,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은 또 정해져 있어요. 김세현 씨, 혹시 이 방송 보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반성의 계기로 삼어. 소송 많이 걸렸으니까 또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니라도 할 일 많으니까. 예. 예. 에이구, 참. 맞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선거에는. 입에 금수저 물고 나온 인간들은 절대 배제해야 돼요. 그건 제 철칙입니다. 제가. 금수저 물고 나온 인간들 뽑아놓으면 뭐예요? 자기 잘나서 되는 줄 알지. 국민한테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밀어준 사람들한테. 다 망한 집에서 더 망해라 더 망해라. 이건 무슨, 예, 놀부심보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예, 문갑식의 진짜 TV였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끔 문갑식의 진짜 뉴스 좀 오세요. 거기는 제가 이 채널이 위험해질 때 만들어 놓은 서브 채널이기 때문에, 예, 그곳에서 매일 하나씩 방송을 하는데요. 예, 문갑식의 진짜 뉴스라는 코너가 또 있습니다. 예, 거기도 와서 많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예, 저는 또 새로운 뉴스로, 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